안녕하세요. 락밴드 브리즈의 강불사라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조금 더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요.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또 이내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선 두 분의 너무 훌륭한 강연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꼈던 부분은, 저거 내가 얘기하려고 한 건데 저거 내가 겪었던 일인데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라는 두려움이 엄습한 이후에 느낀 점은, 마치 원리처럼 똑같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라는 것은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이 바싹바싹 마르고, 제가 사실 잘 떠는 타입이 아닌데 갑자기 좀 긴장이 되고 그러네요. 뇌가 막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모나지 않은 성장기를 보냈어요. 어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모나지 않는 그런 성장기를 거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청소년 시기에 아주 너무 당시에 저로서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린 저로서는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본들,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본들, 그닥 좋은 결과를 나에게 주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기에 그때 수준에 이제 맞는 생각이었겠죠. 그러면서 제가 방향성 없는 막연한 일탈을 이제 시작하게 돼요.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기를 마무리하고 성인이 될 무렵에 제가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음악에 이제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자유라는 주제로 또 이 라이프 콘서트를 통해 이제 살리는 말, 운동이라는 말도 제가 듣게 되고 하였는데, 사람에게 살리는 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살 수 없는 혹은 죽이는 말이 들어가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방황하던 시기에 음악에 심취하고 음악에 집중하고 음악에 집착하는 가운데 저에게 들어왔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살리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멋이 없는 거고 재미도 없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노력해 봐도 행복이라는 거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죽어라, 이제 그런 메시지가 이제 저에게 들어왔었어요. 봐라,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짐보리슨이라는 사람이 불처럼 멋지게 음악을 하다가 인생을 불태우다가 27에 가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도 27에 가라.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20살 무렵에 들어왔었어요.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아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저는 그 방향을 향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속력으로 질주하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동네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생기잖아요, 놀다 보면. 그러던 어느 날 그냥 놀면서 노래를 좀 불렀을 뿐인데, 그 지역에 유명한 형들이, 당시에 저도 잘 알고 있을 만큼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들의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유명한 형들이 제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고 이제 검은색이 아니면 옷을 입지 않는 이제 락커 슈트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 오랜만에 꺼내 입고 나왔더니 굉장히 지금 어색하고 한데요. 이제 그런 형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보컬이 없다. 너의 소문을 들었으니 우리와 함께 하자. 뭐 이러는 거예요. 당시에 뭐 저는 제가 한참 음악에 심취했을 때였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죽고 싶을 따름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연습실이라는 데도 가보고 연습을 하고 그래서 단 한 번만 예정돼 있는 그런 공연을 준비해서 이제 공연을 무대 위에 올렸죠. 그리고 저는 제 역할을 그냥 했어요. 그냥 동네에서 그때 뭐 제 어렸을 때 제 눈으로는 그 형들이 유명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냥 동네 이제 젊은 청년들 몇이 모여가지고 그냥 공연한 겁니다. 그렇죠?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알 게 뭡니까? 그죠? 그 동네에서 그냥 지들끼리 모여서 쿵짝쿵짝 한 건데요. 군대 가기 전에. 그냥 그 공연을 했을 뿐인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요. 말하자면 소위 가요계 기획사 관계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카페에.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너의 소문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수를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저에게 했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죽고 싶기만 할 따름이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길이 열리나 보다. 그렇지. 이 사람을 따라가면 가요계 관계자라고 하니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면서 유명해질 수 있겠고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는 사람과 내가 구사하는 음악을 들려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27살까지 열심히 들려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이제 저의 음악 인생이 약 20여 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말하자면 관계자로부터 이렇게 픽업이 됐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 요구되는지도 잘 알지 못했었고 또 막상 이제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기획사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연습생들과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음악 작업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고통스럽게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부분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저보다 훨씬 일찍 시작한 분들보다도 더 인정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고만 싶을 따름이었던 이제 도끼가 가득한 어떤 젊은이가 뭔가 생각했던 예상치 못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막 좋다 괜찮다 해주니까요 거기에 무엇이 얹어졌냐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교만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 위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는 그냥 오롯이 나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7살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날을 위해서만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뭐 예의 범절 이런 거 없고요, 선후배 이런 거 없고 인간관계 이런 것도 없습니다. 아까 일본에 은둔형 외톨이가 많다고 말씀 우리 첫 번째 강연자 분이 해주셨는데 제가 마치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27살에 멋있게 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멋있는 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 이런 그릇된 목표의식 같은 것들이 계속 저를 포장하게 되면서 살아가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인지 당시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밖에 보이질 않으니까.
점프해서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앞에 대기하고 있는 선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모두 말하자면 제치고 제가 먼저 회사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제가 원한 일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왜냐하면 그 데뷔하게 되는 이 일의 종류는 어떤 드라마의 주제곡을 부르는 일이었거든요. 지금 어떤 드라마 팀에서 저에게 주제곡을 불러달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갈 겁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내가 내 음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음악을 하고 내가 멋있는 음악을 하면서 전속력으로 이제 27살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멋있게 산화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내 음악도 아니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내가 왜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싫었는데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과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불렀죠. 당시 제가 노래를 불렀던 드라마의 제목은 벌써 20년 정도 넘은 것 같네요. 별은 내 가슴에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에서 원래 주제곡은 따로 있어요. 드라마 주제곡은 따로 있는데 드라마가 시작된 지 2주 후에 그 주제곡이 표절 시비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당시 이제 남자 조연 배우의 테마곡을 불렀었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제가 고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럼 이거는 하긴 해야 되겠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했다는 걸. 그래서 제가 골랐어요. 남자 주인공 테마, 여자 주인공 테마를 안 고르고 남자 조연 테마를 고른 거예요. 이거 허락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그 노래를 녹음을 했고 드라마는 시작됐고 그리고 앨범이 출시가 됐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주제곡이 표절 시비로 걸리게 돼서 더 이상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남자 주인공이 분명히 있는데 남자 주인공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 친구 역할인 남자 조연이 갑자기 인기가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조연이었던 그분이 조연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에 이제 안지욱 씨가 가수로 나오는 드라마였죠. 원래 그 가수 역할이 조연이었거든요. 차인표 씨가 원래 주인공이고 그런데 몇 회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안지욱 씨가 주인공의 반열로 올라서게 되고 제가 불렀던 그분의 테마가 가는 모든 거리마다 동네마다 막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액면만 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리고 내가 세운 계획이 완전하다라고 생각했던가 봐요. 그 내가 세운 계획, 그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 놨던 것이 이렇게 침해를 당한다고 느껴지니까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그냥 노래 한 곡을 녹음했을 뿐인데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음악 세계를 펼치지도 못한 연습생 신분인데 갑자기 연락받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방송국을 가야 되고 갑자기 의상실을 가서 의상을 맞춰야 된다고 하질 않나? 저는 그때까지 압구정동 청담동을 한 번도 못 가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의상 맞추러 가야 된다고 압구정동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을 갔더니 정말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제가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20여 년 전에 너무 멋있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막 저는 막 거지같이 막 머리 길어가지고 거지같이 옷 입고 있는데 당시 제가 하던 음악이 그런지 음악이라고 원래 거지 음악이거든요. 근데 거리에 다니고 있는 남녀들이 막 모델들 같고 멋있고 외제차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별천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제가 간 거예요. 일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막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그 멋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나에게 다가오나.
진짜 겁을 먹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수줍게 저에게 이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텔레비전에 2번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워낙 희한하게 생겼으니까. 특이하게, 그때는 또 머리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특이했었거든요. 그랬나 봐요. 이렇구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뭐 이런 기분을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왜곡된 뭐 그런 교만함, 그 자존감 막 이런 것들이 막 끝도 없이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반대편에서는 내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게 참 그 원곡엔 죄송한 얘기지만 당시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싫고 그때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돈도 하나도 없었는데 돈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더 인정해 주는 것 같고 하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는 이런 것들 가지고만은 이것들로만은 진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제 이제 음악 인생인데 그 이후로는 이제 끝없는 추락이 시작되고 그 추락을 이야기하다 보다는 추락하는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려면 몇 시간 걸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점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러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노래 중에 내가 너무너무 하기 싫어했던 그 노래가 소위 세상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그런 노래예요. 참 아이러니죠. 이후 저는 복잡한 계약 관계 그리고 저를 올감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수년간 좀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토록 교만했던 그리고 나는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해야 되고 보란 듯이 가장 화려하고 멋진 순간에 27살에 확 사라져야 되는데 자꾸만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내 음악을 알리고 들려주고 뽐내고 나 잘했지, 나 멋있지, 나처럼 할 수 없지 라고 말하는 자리보다는 낮고 초라한 자리로 계속 이제 몰려가는 거예요. 제 자유와 상관없이. 누구나 뭐 그렇겠지만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되니까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이 27살에 실행하려고 했던 그 계획을 앞당겨서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땅바닥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 지금 돌아보니까 혼자 외톨이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저에게 한 사람씩 친구들이 또 지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마음을 열지 않고 만나주지 않아도 그들이 계속 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찾아오니까 대화를 나누죠.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저는 마음을 닫고 대화해요. 근데도 그들이 끊임없이 저에게 말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살리는 말을 저에게 해준 거죠. 살리는 말을 계속 해준 거예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땅바닥에 붙어 있다가 이제 앉을 수 있게 되어지고 앉아 있다가 다시 설 수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먹고 결심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덧 저도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오롯이 서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이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만남이라는 건데 주위에 이미 와 있는 거구나. 내가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그거 뭐라고? 음악이 뭐라고? 내가 완전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뭐라고?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모든 거 아닌데 그게 뭐라고? 성공 그거 완전한 거 아닌데 그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나도 힘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었던가? 이제 그런 생각을 약 10년 전쯤에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이렇게 뜻깊고 거창한 무대에 서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뜻도 있는데 거창한.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 예전 힘든 형편에 있을 때와 비슷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고 또 친구해주고 뭐 살리는 말 이런 거창한 개념은 저에게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하고 그런 과정을 그냥 제 일상 속에서 걷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 라이프 주제곡으로 살리는 말을 전달하는 그런 노래를 발표하게 되었잖아요. 이 노래 음악 작업한 친구들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현장에서 만나진 그런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힘이 되어주고 또 우리가 힘이 되어줄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이프와의 만남을 통해 뜻깊은 노래도 녹음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그들을 이제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이라면 마음이 잘 열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 그런 타이밍이 싫지라도 계속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하시고 계속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많은 대화 나누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관계 속에서 결국 살리는 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별로 유명하지도 또 영향력 있지도 않은 저이지만 그래서 나보다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잠깐 생각했었지만 저는 이내에 다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저는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불쌍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 멋있어요. 여러분들도 멋있는 인생 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희망과 또 치유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윤소희 씨와 제가 불렀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요구들이 내게 너무 큰 가면을 쓰게 해서 힘들게 터벅거리니 나도 알아 걸어둔 길 그들에게 너의 많은 꿈 보일 수 없을 것 같아 힘들고 지치니
스스로 널 가지 없단 말해. 왜 스스로 내 삶을 감당치 못할 거라 하니 그건 일 아니야. 위를 봐 반드시 일으켜놓으리. 그게 하나 빠짐없이 구원이 여기 있어. 널 향한 그 교회가니 널 살고 일으켜주게. 넌 너였어 아름다워. 구원의 길 여기 있어. 널 향한 그 계획하니 널 세우고 일으켜줄게. 넌 너였어 아름다워. 구원의 길 여기 있어. 널 향한 그 계획하니 아직 너 듣지 못할 것. 아직 널 보지 못할 난 알고 믿어 너의 삶은 소중해.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드라마 주제곡 다음으로 제가 부른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인데요.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함께 하시죠. 혼자 할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어. 죽을 것만 같던 시간도 결국 흘러갔고, 너무 쉽게 내게 뱉은 말, 행복하라는 말, 반주 좀 크게. 그 말처럼 나는 나보다 좋아 보였으니 나를 잊지 못했니. 살다 보니 그랬니. 너를 보는 내 마음도 예전 같지는 않은데 뭐라 할까. 나에겐 오직 너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새나 너 없는 시간이 익숙해졌고, 그렇게 널 지켜볼 수 있게 돼서 뭔가 있을 거란 생각을 가끔 하기는 해. 아무 욕심 없는 것처럼 돌아섰던 내게 어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지. 그래놓고 내게 남겨진 너를 잊기 위해 많은 것을 버려서 살기 위해 미쳐서 내게 보여주지 않은 나로 살아서 지금은 뭐라 할까. 나에겐 오직 너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새나 너 없는 시간이 익숙해졌고, 그렇게 널 지켜볼 수 있게 됐어.
수 있게 됐어. 혼자일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었어. 죽을 것만 같은 시간도 결국 흘러갔고